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친구 인생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입니다. 느껴봐 Something in the air tonight 빛이 나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잡고 애써봐야 time is passing by Let it go We gon' lose a track of time Put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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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더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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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줘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So pretty. I found you looking for a man in your life. You told me love's a drug. I'm picking you up, we bout to get drunk. Let me cater to you tonight. See you in my frame, these Cartier can't handle you cause the light is too bright. I'm in on this song, don't get positive verse. 가 끝나기도 전에 we're dancing in the light. This swinging left to right, we 나를 맞추지. She call me Poppy, yeah, I like it. 할래 너와 나쁜 짓. We're too legit. 보고 배워 우리 둘의 fit. Taking kind of fit. 어디 가든 뒤진 미친 Put synergy. your hands up party 해뜰 때까지 다 move Body 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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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더 rising Heat it up cappuccino soon Everybody all day better make some room 여기로 모여 The roller coaster Ready to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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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wanna get lost in the night 틀어줘 song that I lik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미쳐봐 마지막인 것처럼 one last time Finally here I'm alive Come on just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Only play it baby play it one more time just stay it 눈빛이 너무 말 ain't gotta say it Feel the tight 파도 위에 Wait you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o the no Song that I like Come on dance with me now dance You sure you could keep up?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o the no Song that I like Come on dance with me now dance with me now 11월 22일 인생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리고 싶은 DJ 임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제가 인트로 멘트로 뭔가 좀 힘차게 인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제 목소리가 매번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특히나 좀 요즘 같은 환절기 시기에 이렇게 추워질 시기에 목소리가 맨날 나가 있으니까 제가 힘차게 인사드린다는 말과 대비돼서 맨날 죽어가는 목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아이러니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나 그런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힘차게 인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11월 22일입니다. 벌써 제가 11월이 돼서 벌써 11월이다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퇴사한 것도 전생기억 같다라고 맨날 말은 하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볼륨이 참 커서 그렇지 1년의 볼륨이 너무 커서 그렇지 사실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간의 허망함 같은 것도 좀 느끼는 요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추워지니까 이게 좀 융합이 돼서 사람이 참 외롭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좀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 잘 이겨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우울감이라고 할까요? 우울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요즘 바빠가지고 또 이게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도 좀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잘 결실을 맺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아무튼간 이번 주부터 좀 많이 추워져서 이제는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코트나 아니면은 동아리 잠바 이런 걸로 좀 연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걸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얘긴데 그때 제가 코트를 좀 입고 나갔거든요.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어디 못 돌아다니고 바로 집에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그게 있는데 제가 또 패딩이 없었어요. 패딩이 없어가지고 패딩이 고장났다 해야 되나? 찢어지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해야죠. 옷의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언제 날씨가 추워지는지 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좀 이제 시켰거든요. 패딩이 그래서 안 오고 있다가 지금 목요일쯤에 패딩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걸 좀 입는데 확실히 롱패딩은 생활 필수품이 맞는 것 같아요. 생활 필수품이 맞고 좀 입고 다녀야 좀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을 좀 입고 있고요.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도 이 추운 날씨에 좀 옷차림새 더 약간 단단하게 하셔서 조금은 그나마 좀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역시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따뜻하게 안 입고 다니니까 목소리도 지금 계속 갈라지는 게 아마 마이크를 타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계속돼서 저부터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그래서 녹음도 계속 끊었다 가고 있거든요. 힘이 들지만 오늘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이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이었습니다. One More Time 이 올데이 프로젝트 신곡인데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저도 이제 업계의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지간하면 뭐 큰 변수가 없으면 또 그 업계로 다시 진출을 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연예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아니면은 팬심, 덕질 이런 게 사실은 저한테는 딱히 와닿는 행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도 학생 때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랬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면은 그 업계의 이면을 좀 잘 알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랑 일도 같이 해보고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랑 좀 멀어졌는데 오랜만에 좀 덕질을 할 만한 그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올데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물론 저는 이제 우찬이 때문에 조우찬 씨 때문에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에 빠지게 된 건데 올데이 프로젝트가 너무 약간 뭐랄까요 지금 제 나이대 애들이잖아요. 또 특히나 애니 씨나 타전 씨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혼성으로 내는 그런 조합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서 그걸 보다가 저도 푹 빠져버리는 바람에 올데이 프로젝트의 뭐 자컨이라고 하죠. 자컨이 나오면은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음악방송 챙겨보고 약간 이런 수준까지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래도 이렇게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올데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핑크 블러드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제 SM가를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핑크 블러드라고 보통 명명하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평생을 핑크 블러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시대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노래면 뭐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YG 노래도 되게 좋아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저는 좋은 노래가 좋은 사람이고, 제가 취향에 맞다면 어쨌든 어떤 장르든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좋은 노래가 좋은 사람인데, 이 노래가 특히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가 쭉 저한테는 그래왔어요. 뭐 Famous, Wicked, 그리고 지금 나 One More Time까지 다 뭔가 제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노래들로 계속 나와가지고 노래 때문에 더 빠지게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올데이 프로젝트에 푹 빠져서 살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제가 또 댄스 동아리에서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저는 그냥 제가 멋있는 노래를 하고 제가 잘 살릴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없으면은 만들어서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그런 수준인데,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팬심으로 움직인 노래가 페이머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머스를 커버를 하는데, 이번에 우찬이 파트를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찬 씨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제 제 팬심으로, 그나마 좀 작은 팬심으로나마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좀 게 그런 느낌을 잘 최근에는 받기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소리였습니다. 페이머스를 포함해서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를 계속해서도 듣고 있는데 정말 좋다. 여러분들도 꼭 올데이 프로젝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데이원까지 벌써 가입을 했거든요. 저는 데이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확실히 연말이 점점 다가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포함이고요. 주변에 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연극부를 통해서 이제 쌓아온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인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극단을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뭔가 굉장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극을 만드는 지금 제 지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배우 쪽에서 또 배우 쪽으로 가서 워크숍을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제 지인 따라서 같이 가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다들 이제 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구나 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점이 뭐랄까요,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찾아서, 어쨌든 저보다 누나거나 형이거나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길을 찾아서 그런 행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모습도 되게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현실에 타협을 하고 그냥 제가 가려는 길을 그렇게 타협을 한 편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러면은 홍보의 목적이 좀 있겠죠. 오늘도 뭔가 홍보할 거리를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극단 올이라는 곳에서 지금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14일 이 양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서대문고 출신의 대학생이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연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도 지금 옆에서 좀 지켜본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뭐 자처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해화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북극공 소극장에서 진행을 하고, 하여튼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 연극인 만큼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날짜 맞춰서 한번 연극을 보러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대문 FM 임승혁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시면, 서대문 FM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이제 표를
구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음에 또 확정이 되면은 제가 여기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이번 주 약간 저의 근황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녹음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주 이슈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11월 19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자초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생일은 이제 19일 8시 17분, 그러니까 20시 17분경이고요. 신안군 밑에 족도라는 곳의 인근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포항으로 향하는,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는 퀸 제누비아 2호가 경로를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좀 방향 전환을 좀 늦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잘못해서 돌섬에 부딪혀서 좀 자초가 되었는데, 이때 탑승 인원이 267명이었고요. 차량 18대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 보트 2대가 접근해서 구조 작업 중에 있으나 이 선체가 너무 높아서 구조에 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배가 기울지 않고 정확히 섬에 올라탄 상태라서 뭐 좌측으로 15도 기울어졌다고 했지만, 그래서 자력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서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 덕분에 침몰 가능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고, 그 당일 23시 38분경에 탑승객 267명이 전원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인명사고가 부상 27명이 있고요. 그리고 퀸 제누비아 선수부가 파손이 돼서 뭐 재산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사망자가 없이 잘 해결이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마 이 선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중과실치상죄를 그런 죄를 물게 되겠지만, 어쨌든 인명사고가 큰 사고 없이 잘 이게 구조가 된 사고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중일 갈등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일입니다. 11월 7일에 그 오카사 가스다 일본의 질의에서 일본 총리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 양원 관계에서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정상회담 이 냉담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있었던 그 현재 상황에서 한 일령이 발발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전에 17년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대로 중국에서도 한항령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중 수출에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에도 굉장히 방해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일본 제작 콘텐츠나 일본 연예인 출연하는 광고 송출 금지 등의 그런 한 일령이 떨어져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자국민한테 일본 방문 자제하라고 권고가 떨어졌고요. 중국 교육부에서도 일본 유학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가 되었고, 이런 공식적인 발표의 3일 만에 일본행 항공권이 50만 장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입니다. QQ뮤직에서도 일본 보이그룹인 JO1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28일 팬미팅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밝혔고요. 이 일하는 세포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와 같은 그런 일본 만화 영화들도 중국 극장 개봉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또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참 중국과 일본 간의 그런 관계도 참 좋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상황은 좀 더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한령으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의 이펙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알아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사쿠라지마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 규슈의 남부에 있는 활화산이 있는 사쿠라지마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산재가 최대
4,400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인근 항공편이 또 결항이 되는 그런 문제도 겪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계속 그런 좀 활화산 관련한 이슈가 작년부터 계속 터지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있었던 그 사쿠라지마 폭발로 인해서 또 대연소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그런 재난 재해와 관련해서 더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 아일랜드의 OST입니다. 만약에 시간 괜찮냐라던 네 말에 마침 비었었던 그날에 집에 혼자 남아 잠민해졌다 우린 다 났을까 No way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 내 머리는 또 네 생각에 영화 같은 거야 멈춘 시간 속에 너와 나 작은 조각들의 memories 불러보는 사랑의 멜로디 그저 우리의 영화를 불러보는 중이야 주인공이 되어줄래 잠깐 영화 같은 우리의 stories 잊혀지지 않게 사소한 순간까지 담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OST 갑자기 약속이 없어졌던 그날 집에도 못 가 혼자만 때린 그밤 왜 하필 너를 생각했을까 누군가가 장난을 쳤었나 처음 손을 잡아줬던 겨울 나를 떠나가려 했던 여름도 전부 소중해 여기다 모르게 멈춘 시간 속에 너와 나 작은 조각들의 memories 흘러가는 사랑의 멜로디 그저 우리의 영화를 불러보는 중이야 주인공이 되어줘 잠깐 영화 같은 우리의 stories 잊혀지지 않게 사소한 순간까지 담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우리의 OST 이야기의 마지막에 너 손을 꼭 잡아줄래 그렇게 할게 언제나 너의 품에 안겨 있을게 생각나니도 새겼던 밤 마주쳐 함께 했던 날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멈춘 시간 속에 너와 나 작은 조각들의 memories 흘러가는 사랑의 멜로디 그저 우리의 영화를 불러보는 중이야 주인공이 되어줄래 잠깐 영화 같은 우리의 stories 잊혀지지 않게 사소한 순간까지 담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OST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해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들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노들섬에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들섬에 직접 갔다 왔고요. 일단 노들섬에 좀 추억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이 제 모든 그런 뭐랄까요 꿈이랄까요 진로적인 꿈 그리고 진짜 목표들이 노들섬에서 좀 자리를 잡았던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노들섬에 되게 특별히 여기는 사람인데 이 노들섬이 곧 닫는다고 하니까요. 재개발 공사 이미 닫은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닫았는데 재개발 공사 일정 전까지는 어쨌든 열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녹음일 기준으로는 오늘부터 이미 공사가 이미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20일 기준으로는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때 그래서 오늘은 노들섬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노들섬이 어떤 섬이냐, 용산구에 있죠. 용산구에 있고 서울의 그런 섬이고요. 이 섬 위로는 한강대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중지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지도라고 하는데 이게 95년도에 역사바로 세우기가 시행이 됐을 때 이런 일본식 지명에 대한 개정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노들섬으로 개명이 되었고요. 이 섬 안에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라이브 하우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노들섬이 원래 이 용산의 그 이촌동 쪽에 붙어 있는 넓은 백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17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이 이촌동이랑 노량진을 연결하는 철제 인도교, 지금의 한강대교를 놓으면서 이 모래 언덕에 석축을 쌓아서 올려서 그 인공섬을 만들고 중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이 됐을 때는 광복하고 나서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여기가 피서지 역할을 했고요. 또 낚시터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겨울에는 또 관광어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스케이트장으로 애용하는 유원지의 성격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스케이트장은 2000년대에 또 부활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용료가 뭐 서울광장이랑 똑같이 1회 1,000원으로 또 진행이 되는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거 제가 못 봐가지고. 어쨌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또 68년도에 시작된 한강 개발 계획으로 유원지 기능을 상실을 했었는데요. 이때 오늘날 이촌동 인근에 둑을 쌓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쪽을 메워서 그 위에 도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재로 이 중지도였던 그 노들섬의 모래가 쓰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부 이촌동이랑 서부 이촌동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사라진 모래밭에 또 강물이 들어와서 섬이 되었고요. 이 사이에 그 가는 길에 섬이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들섬이 지금의 모습을 취하게 된 거가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일단 예전의 계획은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예술섬이 계획이 되었던 적이 있고요. 이게 서울시가 노들섬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계획대로 좀 오페라 하우스를 이곳에서 건설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준비를 했고 2010년에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는데, 이때 시의회에서 서울시 부채가 25조 원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재단법인 한강예술섬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 관련된 조례를 폐지해버리면서 자초 위기에 놓였고요. 이 사실상 재원 마련을 위한 길이 좀 막혔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위해서 214원의 노들섬에 또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비판적인 좀 시각이 있었고요. 일단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지를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 하우스가 열리면 교통량이 헬게이트가 될 거다라는 그런 여론도 우세했고, 한강대교가 많이 막히잖아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막히는 곳이라서 좀 그런 얘기가 더 있었고, 일단 노들섬 자체가 지반이 갖추어진 섬이 아니고 백사장이던 곳에다가 석축을 놓은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었고요. 그게 억지로 짓는다 해도 이 섬의 모양을 많이 해집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좀 비판받는 와중에 이 당시의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하게 되면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2011년 이후에 이런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었죠. 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시켰고요. 그래서 이 대신에 약간 이 노들섬에 있었던 그 옛 테니스장 부지에 농업공원을 임시로 조성을 해서 이 도심 텃밭을 좀 분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텃밭 분양 이후로 방문객이 좀 감소를 해서 정책의 실효성에 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노들섬이 관광 명소로 히트를 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흉물이 되지 않게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런 텃밭 분양도 좀 임시 방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섬은 자체가 이 베이퍼웨어 하나의 거대한 베이퍼웨어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활용 방안을 위해서 전문가도 뭐 초청을 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뭐 토론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15년도 6월에 시민들의 상대로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24일에 서울시가 이 운영계획 당선작으로 어반 트랜스포머 팀의 밴드 오브 노드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섬을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기지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했고 1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90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예전에 한강 예술섬으로 진행이 되었던 최소 6천억 원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계획대로 19년도 9월 28일에 개장을 하였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불호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조금 뭐랄까요,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에서 살짝 탈피를 한 것 같았는데 예전에 막 지어졌을 당시에는 좀 박스 형태의 콘크리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딘가에 있을 법한 창고를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있었다라고 했고 이게 공연장이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 그런 멸칭 중에 하나는 좀 교도소, 뭐 군함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개발센터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애초에 규모가 크지 않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선정을 했고 노드섬 개방 이후에 방문객이 늘면 건물을 늘리거나 행사를 신설하는 등 개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미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 시장의 개인 신념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그런 좀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개발에 좀 노드섬의 그런 특색을 잘 끼워넣지 못했지 않느냐, 그냥 좀 그런 공연장보다는 그런 말씀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창고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그런 초기 디자인 때문에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도 조금 못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성된 노드섬이 어쨌든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연 이벤트들도 많이 열렸고 그리고 이 서쪽에 그러니까 노드섬의 서쪽에 좀 잔디마당 구역이 있거든요. 이 구역이 피크닉 장소로 좀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여의도거든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면서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노을을 보기에도 되게 좋은 곳이고 그리고 어쨌든 녹지가 넓다 보니까 피크닉 명소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좀 비판 사항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나름 히트를 친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3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해서 이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 시범 사업을 노드섬에 최초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 디자인 후 행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4년에 열렸던 노드섬 공모전으로 이제 3,500억 원에 상정을 해서 이제 공개 발표를 했는데 이때 토마스 헤더윅 작가의 소리풍경이라는 작품이 당선이 되어서 이 건축가의 작품이 이제 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선되기까지 7안의 기획 디자인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 이 이후로 1년 만에 확정이 되었고요. 심사위원단이 이거를 밝힌 이유는 일단 실질적인 핀포인트로 교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설이 가능해서 이 최소한의 간섭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4년 7월에 설계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에 내년 지금이죠. 25년 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단기 사업으로 조성할 것들 조성하고 27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뭐 2월달에 지어지지는 않았죠.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25년 10월 21일에 착공식이 열렸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토마스 헤더윅 건축가가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가 3,704억 원으로 측정이 되었고 일단 11월 얘기 나온 것처럼 11월 20일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28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섬이 지금 변하고 있고요. 공사 기간 중에는 이 하단부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잔디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그런 공터들이나 이런 곳들은 출입이 제한이 됩니다만
그 위에 있는 공연장이나 갤러리, F&B가 있는 그 복합문화 공간, 제가 좀 비판 사항으로 창고로 불렸던 이곳은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 가봤는데 이 공사 때문에 몇몇 좀 가게들은 닫을 것 같아요. 이 몇몇 가게들은 이 운영을 안 할 것 같고 F&B가 좀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밝히면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좀 이야기거리들이라든지 직접 가본 노들섬 그리고 저의 얘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로의 입춘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 맞춰줄까요? 봄을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바삐 오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에 놓지 말라고. 슬이 고개 내민 내게 적범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마음 저무는 날까지 푸른 낭만을 선물할게. 초라한 나를 꺾어가요. 슬이 고개 내민 내게 적범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슬이 고개 내민 내게 적범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마음 저무는 날까지 푸른 낭만을 선물할게. 초라한 나를 꺾어가요. 찬 봄날이 시들 때 한 번만 나를 돌아봐요. 할로로의 입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들섬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입춘이 올 때쯤에는 돌아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선곡을 했고요.
노들섬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런 여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찾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능 쪽에서 일할 때도 노들섬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뭐랄까 촬영지라고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뭐 이곳저곳 거기가 헬기도 착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퍼펙트 센스라는 특집에서 또 헬기 깜짝 카메라를 촬영을 했고, 그리고 유재석한테 진짜 헬기를 태운 곳도 이곳이라고 합니다. 맹꽁이 서식지 생태 환경이 노들섬에 좀 조성이 되어서 이 개발 논의할 때마다 반드시 떠오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방하기 전에는 이 출입금지 지역이라서 섬으로 내려가는 문이 되게 막혀 있었는데 이 개구멍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이 좀 넓고 광활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물놀이패가 와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의도 불꽃놀이를 비교적으로 좀 한산하게 구경할 수 있는 명소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상대적인 편이고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늘 관광객이 많기도 하고 불꽃놀이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노들섬이 개발이 돼서 끝나서 갈 때도 그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불꽃놀이 때 여기서 편하게 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노량진의 사육신 공원이 좀 더 조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노들섬을 왜 그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냐면, 노들섬이 촬영지로 많이 쓰인다 했잖아요. 촬영지로 많이 쓰인다는 거는 접근성이 또 쉽기도 하고, 어쨌든 공공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구역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좀 촬영하러 가기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출을 맡았던 그런 영상들의 시작 자체가 노들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뮤비를 이제 촬영을 했던 것도 노들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 작품들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편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웹드라마 같은 거를 촬영을 할 때도 노들섬에 굉장히 많이 찾았고 중요한 오브제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 노들섬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는 좀 그런 추억들이 담겨 있는데, 제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데,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금 인간 그리고 청춘, 젊음의 이면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청춘이 어쨌든 늘 밝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마당이고, 청춘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건드리는 약간 터치드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드러내는 영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브제로 쓰일 때 노들섬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야경을 보고 있으면, 여의도 쪽을 보고 있으면 아니면 용산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삐까번쩍한 그런 빛 아래에서 그 밑에서 보는 내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게 비참해 보이거든요. 이게 좀 변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비참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노들섬 하단부를 굉장히 많이 애용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촬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슬픈 얘기를 이렇게 다루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걸 촬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감독이었고 제가 모든 것들을 또 촬영의 감독으로 나섰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요, 좀 빛나는 청춘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 꿈의 시작도 거기고 제 꿈이 펼쳐지는 공간도 거기였고, 그리고 그런 다짐과 나의 소망 그리고 진정한 꿈들이 탄생한 곳도 거기 노들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노들섬은 정말 큰 의미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들섬을 정말 많이 찾고 제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을 때 많이 찾던 공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이제는 취업 시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게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또래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노들섬에 찾아가지고 찾고 있으면은 조금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나 아니면은 다시 다 잡혀서 약간 도끼를 충전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애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서 이번에 좀 당분간은 노들섬에 못 간다고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공사가 아예 안 열릴 베이퍼웨어가 돼서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서 몇 시간 동안 그곳을 걸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라서 노들섬이 좀 빨리 그 공사가 빨리 끝나서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빨리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걸면서 노들섬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그런 좀 의미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한테는 홍제천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한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당분간은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굳이 찾지 않았던 곳이라도 마음에 그런 게 남기 때문에 되게 슬프거나 아니면은 마음 한쪽이 좀 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좀 잘 보내주기 위해서 오늘 노들섬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노들섬을 또 소개를 해줬고요. 완공이 일단 28년, 29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쪽에 가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추억을 쌓을 공간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노래 하나 듣고 녹음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Force의 High Tide입니다. 아무렇지 않는다면 숨기지 못하는 마음이야. 이제와 굳어가는 모습을 들키려 해도 떨어져 버린 것들을 볼 수 없으니 나보다 너를 알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나 봐. 아프지 않은 척 내뱉은 말이 붉어지면 이제야 터진 우리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희 알고 자세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내보낸다는 것도 조금 매번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참 제가 듣기에도 목소리가 지금 맛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목소리가 좀 더 나긋나긋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목소리가 그냥 원래 이랬으면은 좀 더 좋은 라디오나 좋은 그런 영상 매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좀 더 좋은 배우가 돼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활기찬 게 더 좋으니까요. 빨리 일단 이런 감기들이나 이런 건 좀 빨리 낫고 오겠습니다. 노대성 간날의 날씨가 진짜 정말 좋았어요. 저번 주 일요일이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정말 좋아가지고 코트 입는데 약간 좀 더웠거든요. 그런 정도로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다시 추워져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그런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그런 센치한 감정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때마다 그런 좀 외로움을 좀 더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잊혀진 시간과 잊어진 기억들에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조금 대척점은, 그러니까 나아질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매번 합니다만 그 답은 매번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간 시간은 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고 갇혀 있으면 내가 뭘 하든 거기에만 매여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너무나 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사실 기억은 추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은 모두 추억인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지나간 시간 때문에 힘들고 좀 처져 있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다 털어내시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직 가려지지 않은 하늘이 거긴 어떤지 가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해 나 어디로 가는지. 삶은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흘러가는데 여기 주저앉은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지 떠나갔나요? 기억들 속은 아직도 헤매이며 아파했었나요? 지나가버린 시간이라도 흘러간 대로 견뎌내야겠죠. 다들 저마다